아이고, 박 선생님 검진 결과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으세요? 꼭 나라 잃은 사람 같네요. 아유, 최 여사님 말을 마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혈당이 높다고 당뇨 전 단계라네요. 의사 선생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운동이나 좀 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도 매일 약을 입에 털어 넣어야 하는 신세가 됐나 싶고 인생 다 산 것 같고 맥이 탁 풀립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방금 들으신 대화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혈당이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당뇨 전 단계는 절대로 병이 되기 전에 가벼운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주인인 어르신께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혈당 문제는 우리 몸 전체를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수면의학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을 잠을 딱 하룻밤만 제대로 못 자게 했더니 그 다음 날 몸 상태가 마치 당뇨병 환자처럼 혈당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어쩌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1년, 10년 계속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끓는 설탕물에 우리 온몸이 절여지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지금은 약보다 생활 습관으로 병의 뿌리를 뽑는 의사 김진혁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좋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오면 혈당 수치를 보고 기계처럼 약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분들은 약의 개수만 점점 늘어났고 병은 근본적으로 낫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은 몇 해 전 제 아버님께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칠순이 넘으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아버님의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당장 약부터 쓰자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님마저 약의 굴레에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처방전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아들로서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약 없이 아버님을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들께 알려드릴 바로 이 기적의 방법들을 아버님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버님은 단 6달 만에 약 한 알 없이 완벽하게 정상 혈당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지만 저보다 더 건강하게 매일 산에 오르십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의는 비싼 약을 잘 쓰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는 의사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대학병원에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보다 생활을 먼저 처방하는 작은 의원을 열어 수많은 분들을 약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아껴 드리고 혈당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만 원짜리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최고의 방법 3가지를 제 모든 것을 걸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는 절대 알려주기 싫어하지만 정직한 의사들은 다 아는 혈당 잡는 특급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평생의 건강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약 봉투와 함께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2발로 펄펄 날아다니며 자식들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막 정년 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아내분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려는데 청천벽력처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이 선생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는데 하루아침에 예비 환자 취급을 받으니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좋다는 영양제는 아들, 딸들이 사다 주는 대로 다 챙겨 드셨습니다. 혈당 낮추는데 좋다는 돼지 감자, 여주 같은 것들을 매일같이 다려 드셨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이 사준 비싼 자전거 운동기구까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혈당은 조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만 쓰리고 몸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병원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선생님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부터 글썽이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약밖에 답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찬찬히 듣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드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혈당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분께서 매일 아침 사랑으로 직접 갈아주시는 과일 주스와 건강을 생각해 고른 통밀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생님의 몸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었던 주범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우리는 흔히 과일은 몸에 좋고 통밀빵도 흰 빵보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품 회사들이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믹서에 갈아버리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는 착한 성분인 식이섬유는 믹서의 칼날에 의해 모조리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혈관에 직접 들이붓는 것과 같은 설탕물 즉 액상과당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침 빈속에 이걸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에 설탕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관인 췌장은 아침부터 비상사태에 걸려 허둥지둥 인슐린을 뿜어내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췌장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통밀빵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밀빵이 흰 빵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지 혈당을 안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아내의 사랑이 담긴 독을 마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이 선생님은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옆 사람과 웃고 떠들면서 걷는 산책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기분 전환일 뿐입니다. 혈당을 잡는 운동은 그렇게 한가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깨워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팍팍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다리 운동이라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단 3달 만에 지긋지긋했던 고혈당의 늪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오셔서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신비의 명약을 처방해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께 복잡한 처방 대신 오늘 당장 어르신들도 따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3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직 몸만 있으면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움직이는 보약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어르신들 헬스장에 가서 비싼 돈 내고 힘들게 운동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소파나 의자에 바로 눕거나 앉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셔서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시간에 5분 정도 늦은 사람처럼 보폭을 넓게 하고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성큼성큼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 우리 몸의 허벅지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밥을 먹고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온 포도당을 진공청소기처럼 쫙쫙 빨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해 버립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 의대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딱 10분만 이렇게 빠르게 걸었더니 혈당이 치솟는 것을 무려 40%나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일부 당뇨약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입니다. 약은 부작용이라도 있지만 걷기 운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십시오.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바로 몸을 움직여서 혈당이 올라갈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생체 시계를 깨우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과 낮에는 활발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밤이 되면 퇴근하고 쉴 준비를 합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곳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은 해가 떠 있는 낮에 혈당을 가장 잘 처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렇게 식사 시간을 딱 정해두고 매일 그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그 시간에 맞춰 소화효소를 준비하고 인슐린을 분비할 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면 똑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덜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만약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독이 되어 뱃살로 쌓이고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잠자는 공장에 계속해서 원료를 들이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저녁 7시 이후 금식 이것 하나만 지켜도 어르신의 아침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돈 안 드는 최고의 명약 7시간의 꿀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뒤척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몸속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있어서 잠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착한 호르몬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반대로 잠을 설치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 혈당을 올리는 나쁜 호르몬들을 마구 분비합니다. 하루에 꼭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지혜이자 현대 과학이 명백하게 증명한 진실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우리의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좋은 글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덕분에 저를 찾아오셨던 이 선생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과일 주스를 끊고 밥과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아내분과 함께 팔을 힘차게 흔들며 동네를 10분씩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단 3달 만에 병원에 오셔서 혈당 검사를 하셨는데 완벽하게 정상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제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 걱정 없이 매일 아침 활기차게 등산을 다니고 계십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제약회사는 싫어하지만 의사들은 다 아는 특급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는 3칸짜리 건강점검표입니다. 종이에 딱 이 3가지만 적어두는 겁니다. 첫 번째 칸 오늘 식후 10분 걸었나? 두 번째 칸 오늘 저녁 7시 전에 식사 마쳤나? 세 번째 칸 오늘 7시간 푹 잤나?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해냈으면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복잡하게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서 혈당을 잴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3개의 칸 중에서 매일 2칸 이상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다면 어르신의 혈당은 저절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검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제 아버님도 그리고 이 선생님도 바로 이 간단한 종이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 혈관을 망가뜨리는 설탕물 같은 과일 주스 드시지 마십시오. 시간만 낭비하는 어슬렁 걷기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대신에 첫째 식후 10분 빠르게 걷기, 둘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특히 저녁 7시 이후 금식, 셋째 7시간 꿀잠,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혈당 관리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혈당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남은 인생을 구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번에는 혈당을 쭉쭉 내리는 기적의 식재료에 대한 귀한 정보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생활 지혜이지만 이것이 병원의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의사 선생님의 치료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의사 김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